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30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1등 신랑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성격이나 뭐나 어디 빠지지는 않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월급도 적은 편이에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니고 있던 회사도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라서 안정적이지 않기까지 합니다.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매일 말만 해왔지. 아직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한 달에 200 조금 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모아둔 돈마저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이제 연차수가 높아지다 보니 월급은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많아요. 저는 한 달에 280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고 제가 언젠가 결혼할 때를 대비해 모아온 돈이 8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돈이 없다고 환승이별을 하는 게 저도 사람으로서 이기적이고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만큼은 참 잘했기 때문에 저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가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친구 상황 뻔히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사실 연애하면서 자기 명의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요즘 집값이 널뛰듯이 팡팡 오르다 보니 차익이 많이 생겼다나 뭐라나요. 신혼집이 마련된 상황이니 자신이 생겼는지 자기도 이제 눈 깜짝하면 마흔이 되겠다고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아파트는 구축으로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지금 세입자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는 그 집이 비워지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는 모습에 많이 흔들렸는데 저랑 결혼하기 위해 아파트까지 미리 사놓았다는 사실이 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께서 조율하셔야 할 만한 것들을 제 앞에다 대고 전부 다 말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들에게 집을 해줬으니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저보고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재벌이로 돈을 이만큼 모았다는 거에 자부심도 있어서 두 분 앞에서 자신있게 7천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 반응이 영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건 아니지만서도 요즘 세상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저보고 거의 결혼을 거저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이 그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출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그 집에 살림살이를 저보고 미리 채워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식만 올리면 낭장 들어가 살 집이고 식도 되도록이면 빨리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혼자 살면서 결혼하면 바꿔버릴 가구들 몇 달 쓰자고 새로 사라고 하기도 뭐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생각보다 많이 작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사용했는지 바꿀 것도 하나도 없었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좋은 데다가 재개발 호재까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같이 인터넷을 보면서 혼수로 채울 것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신제품에 인기 있는 것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건 좀 비싸지 않냐며 제가 고르는 것마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게 제안을 하기를 남자친구가 혼수는 딱 2천만 하고 결혼식 비용이나 예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러면 예단은 생략하고 양가 부모님들 1000만 원씩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제안을 했죠. 집도 작으니 혼수 채우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그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흐리더라고요. 가구며 생활가전이며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 신혼집이 한층 더 신혼집다워졌습니다. 이제 제법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침대가 들어오고부터는 저도 집으로 가지 않고 가끔씩 그 집에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을 다 채워놓으니 남자친구의 태도가 홀랑 바뀌어 버렸습니다. 혼수도 예상보다 돈이 덜 들어서 양가 부모님 해외여행을 좀 더 넉넉한 예산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은 돈이고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이 집에 대해 감춰놓았던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돈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데 써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값이 한참 낮을 때 사서 이익을 봤다고 하니 대출원금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집이 오빠 명의로 돼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은행 거나 다름이 없다고 대출원금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이 대체 얼마냐고 물으니 4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전세 끼고 집을 샀을 때 남자친구와 시부모님 쪽이 낸 돈은 합쳐도 3천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까지 있는 대로 올려버려서 세입자가 나가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다고 하고요. 결혼 이야기를 서둘러서 진행한 것도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내 돈으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그랬던 거였네요. 그러니 당장 대출이자 갚는 데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게 생긴 겁니다. 우리 둘이 버는 돈 합쳐서 500도 안 되는데 대출금을 그렇게 내면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 저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며 한참을 싸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신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생각한 게 있다고. 일단 진정 좀 하고 자기 아이디어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둘 월급 받은 걸 시어머니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는 생활비와 용돈을 타서 생활하자고 하더라고요. 돈을 타서 생활하는 편이 쓸모없는 지출도 줄일 것이고 시어머니가 재테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우리 돈 굴리면서 몇 년 뒤면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맡기자고 하네요. 전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어디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그 돈을 뺄 수 없으니 새로 대출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게 피가 붙기 시작하면 지금 자기 집으로 이득 본 것처럼 너 돈 5천만 원은 한순간에 벌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제 월급과 오빠의 월급을 시어머니께 맡겨야 한다는 주된 이유였고요. 저 이 결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오빠 말대로 제가 모은 돈을 대출원금을 상환하는데 전부 사용해버리면 저는 혼수에 제 돈 5천까지 말 그대로 7천을 써버린 거고 오빠네는 달랑 3천만 지원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와중에 제가 시집 잘 왔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앞으로 벌 제 돈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혼수를 물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결국엔 파혼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맡기자는 소리는 제가 우겨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저도 아끼고 살면서 돈 모으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돈 관리해주지 않아도 돈을 잘 모을 자신이 있다고? 대출금이며 그런 건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테니 돈 관리만큼은 우리가 하자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파혼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은행 빚으로 그렇게 돈 굴리는 건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운 좋게 집값 오른 걸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돈 관리하는 건 없는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 뒤로부터 오빠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걸 가지고 불만이 참 많아 보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우리 돈 가져가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재테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허리띠 졸라매고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결혼 축하한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프랜차이즈 빵집에 케이크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도 오빠도 입이 짧은 편이라 케이크로 받으면 분명히 남아서 버릴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팔고 있는 병음료로 받아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뭔가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케이크 가격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해서 음료수 6병으로 바꿔왔습니다. 차라리 음료수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한 종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유통기한이 이틀 뒤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바꿔올 때 미리 확인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는 했지만 제가 케이크를 음료수로 바꾼다고 할 때 난감해하던 직원분 모습이 생각나서 유통기한이 아주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닌데 오빠랑 저랑 이틀 동안 3병씩 마시면 되겠지 하고 말았어요. 퇴근하고 온 오빠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한 병 먹으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속이 더부룩해서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유통기한이 다 돼가서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대본에 이거 봐 하면서 저보고 정신머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먹을 걸 사오면서 유통기한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냐고. 돈 관리하는데 자신 있다고 그랬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꼬라지를 보니까 저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는 순식간이겠다고 빈정대면서요.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케이크 받을 거를 음료수로 바꿔온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공짜로 받은 거는 아니지 않냐면서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인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돈 관리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지는 8년 연애하는 동안 돈 1,000만 원 모은 게 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는 집해오지 않았냐면서 돈 7천 가지고 아주 유세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3억 주고 산 집이 지금 7억이라고 제가 큰 소리를 칠 거면 4억을 가지고 시집을 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지네 엄마한테 돈 관리를 맡기자고 끝까지 우겨대더라고요.
너같이 씀씀이 해프고 아까운 줄 모르는 애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절충안이라고 꺼낸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에 대출이자를 내고 자기가 번 돈은 곧 죽어도 자기 어머니에게 전부 들여서 재테크를 시켜야겠다고 장황한 계획을 설명하더군요. 듣자 하니까 대출금 4억 가지고 장가오는 놈이 저보고 4억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공짜로 받은 음료수 유통기한 가지고 경제관념 없는 여자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앞으로 제 돈 주고 껌을 한 통 사 먹더라도 무슨 말을 들을지 눈에 다 보였으니까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만 가지고 생활하고 시어머니가 남편 얼굴 굴리고 있는 꼴도 못 보겠다 말했고요. 혼수로 채워넣은 건 3달 사용한 거 감가상각까지 다 쳐서 받아도 되니까 네가 살집 가고 나한테 대출받아 산 걸로 치고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랑은 상의도 안 한 내용이라고 사과를 하시면서도 자기가 재테크를 너무 잘해서 아들이 한 소리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 귀에는 자기가 돈 굴리는 건 빠삭하니 믿고 맡겨보라는 식으로 들렸고 당장 혼수를 돈으로 돌려줄 수 없으니 그냥 결혼을 해줬으면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 결혼제가 참고 넘어가면서까지 하려고 했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제 마음은 돌리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시고 돈 관리하는데 도가 트신 분이 당장 1,500만 원 융통을 하질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파혼하기를 100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변찮은 것도 알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남자를 사람 좋은 거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네요. 햇수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온 사람인데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 본성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냈다는 게 사람의 본성을 깨닫기에는 그 길게 느껴졌던 시간도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꼭 돌려받아야겠는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 돈 받으려면 정말 한참을 더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후기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